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계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계란 그게 그냥 단백질이 많은 거 아니야?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한국인은 왜 계란을 먹어야 하는지, 한국인이 어떤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까지도 알아볼게요. 건강한 길. 한국인이라면 계란을 먹어라. 먼저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은 인체의 세포를 구성하고 호르몬과 효소의 합성, 면역 기능 유지, 체력과 근육량 증가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체의 조직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단백질 섭취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이는 근육량 감소, 체력 저하, 면역력 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해요. 또한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 소화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식사 후에 먹는 양을 줄일 수 있죠. 게다가 단백질 섭취는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므로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서 불안하시다고요?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가득하다.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식품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생성하며 식품에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몸은 자동으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줄여요. 식품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식품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에 반응하여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이는 콜레스테롤 호모스타시스라는 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식품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덜 활성화되어 있어 식품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반응자라고 불러요. 따라서 계란을 많이 먹어도 되는지는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에는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식품의 콜레스테롤 섭취와 심장질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계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심장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을 정말 축복받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계란을 일정량 섭취해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장질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계란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콜레스테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지만 계란을 드시고 싶다면 계란 노른자를 제거하고 드세요. 계란의 콜레스테롤 대부분은 노른자에 존재하므로 노른자를 제외하고 흰자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은 계란 노른자를 포함한 전체 계란을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계란 노른자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 많은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니까요. 그렇다면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 먹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을까요? 계란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아요? 계란은 식재료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해요. 그런데 계란의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소의 손실이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리하게 되면 일부 영양소가 변화하거나 손실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계란의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제인 루테인, 제아잔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고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리하게 되면 일부가 손실될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 이런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거나 조리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란의 단백질은 조리 방법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조리하여 먹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이는 조리 과정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하여 흡수가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란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려면 고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리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온도와 시간 동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먹으라는 거냐 하신다면 결론은 반숙 상태의 삶은 계란이 제일 좋아요. 날계란은 영양 흡수가 잘 안되고 세균 감염의 위험이 약간이지만 있죠.
반대로 완숙이나 구운 계란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하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되거나 변할 수 있죠. 그래서 반숙 계란을 가장 추천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계란을 왜 꼭 먹어야 하는지, 콜레스테롤은 문제 없는지,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어요. 평소 계란을 안 드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으니 이제부터라도 꼬박꼬박 꼭 챙겨 드세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유익한 영상 만들어 오겠습니다. 건강한 길 되세요.